자, 두 번째 실종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실종 사건은요. 제가 매주 가지고 왔었던, 매주는 아니지만 기묘한 이야기에 몇 번 가지고 왔었던 다른 실종 사건들과는 좀 달라요. 내용도 좀 다르고 실종된 거는 맞는데 이게 되게 찝찝하게 소름 끼쳐.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도 약간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실종 사건을. 자,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27세 주부 아라시 마유미. 그녀는요, 출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친정에 머무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친한 언니한테 언니, 나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라고 하면서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이것도 일본의 미해결 실종 사건이에요. 1994년 9월 2일 출산을 위해서 친정에 갔던 가정주부 아라시 마유미예요. 아라시 마유미짱 당시 나이가 27살밖에 안 됐어. 그리고 그 당시 딸도 있었대요. 1년 3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남겨두고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해집니다. 일본에서요. 2011년 어느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돼요. 이 행방불명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또 굉장히 또 유명해지죠. 자, 당시에 이 아라시 마유미가 친언니한테 친구를 만나고 갔다 올게 라고 나갔다고 했잖아. 그 친언니입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죠. 친언니예요. 그래서 마유미의 언니 요코상의 그 인터뷰와 마유미의 아버지 인터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어. 근데 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 언니 요코가 마유미가 어떤 A라는 남자와 불륜관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불륜관계에 있던 A라는 남자의 번호가 자신의 옷장에 적혀 있었다고 말을 했어. 그런데 이 방송 이후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요. 자, 언니가 말하는 건 이래. 자, 아라시 마유미가 친구를 만나겠다고 하고 나갔어. 그런데 그 친구라는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그런 약속을 잡은 적이 없었다고 했어. 그리고 언니의 증언으로는 마유미가 집을 나가기 전에 굉장히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언니의 증언으로 의하면 마유미가 실종된 당일날 밤 마유미의 친구라는 남자한테서 몇 번이고 전화가 왔었대요. 아, 저 마유미 친구인데요. 몇 번이고 전화가 왔대. 그리고 다음날 또 언니의 증언으로 의하면 이 언니 요코의 옷장에서 발견된 쪽지가 있었대요. 언니의 증언이에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나 사실 남성 A와 사귀고 싶어. 그런데 배신했어. 미안해. 라며 남성의 전화번호까지 적힌 그 쪽지가, 그러니까 마유미 씨의 메모가 언니의 옷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좀 일기식으로 쓰여있는 그런 글이었대요. A 남성과 사귀고 싶다. 하지만 배신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일기식으로 쓴 쪽진 그런 메모였는데 그게 언니의 옷장에서 발견된 것도 너무 이상하고 굳이 자기가 그냥 쓰는 일기식인데 굳이 그 남자의 전화번호가 옆에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굳이 자기 일기장에 그 남자 번호까지 이렇게 쓰는 거 좀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근데 여튼 뭐 이 언니 요코가 그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마유미의 언니 요코가 그
불륜 관계에 있었던 그 A라는 남자를 만나. 그리고 이제 막 말했지. 그날 우리 애 만났죠. 제 동생 만났잖아요. 뭐 했어요? 당신이 죽였지. 당신이 죽였잖아. 이러면서 언니가 막 이러니까 그 남자가 그랬대. 네, 제가 실종 당일날 마유미 만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유미를 죽였으면 제가 감옥에서 죗값 치를게요. 내가 마유미를 죽였으면 내가 감옥에서 속죄해야죠. 라는 말을 들었대요. 물론 이것도 언니의 증언입니다. 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남자 A의 이상한 행동부터 이 언니의 증언으로 말을 해볼게요. 이 언니가 남자 A가 너무 좀 수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남자 A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A가요, 사건이 일어난 1년 후에 1995년 3월 9일, 정확하게 1년 뒤에 캔주스 두 개를 들고 어떤 산에 들어갔대요. 산.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경찰도 수상하잖아. 왜 하필 정확하게 1년 뒤에 캔주스 두 개를 들고 왜 산으로 왔을까? 그래서 경찰들도 이 사람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대요. 이후에 일본 유명한 텔레비 TV 아사히 방송 제작진도 이 남자 A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조사하고 해봤는데 이 TV 방송 제작진들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어. 당시에 마유미상에 찾아주세요라는 전단지입니다. 그래서 아기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1년 3개월 된 딸을 두고 나갔다는 이 전단지입니다. 자, 그 후에 2011년 10월 13일 TV 아사히 슈퍼 J 채널 추적 진실의 행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 그렇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은요, 이 마유미의 언니 요코의 인터뷰하고 그리고 마유미의 아빠, 친아빠의 인터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어. 그래서 언니가 또 똑같이 말해. 제 옷장에서 이런 메모가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제 동생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A라는 남자하고 불륜은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그 메모에 그 불륜하고 있는 A 남자의 번호도 있었다니까요. 직접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내가 만약에 죽였으면 속죄하겠다고, 감옥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뒷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남자가 제 동생이 실종된 정확히 1년 뒤에 산으로 들어가서 캔 2개짜리 갖고 막 그랬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막 이 언니의 인터뷰로 막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그런데 엄청 난리가 나요. 그 일본의 그 ECH라는 데서 엄청 난리가 나. 왠 줄 알아? 아버지의 인터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인터뷰 때문이야. 제가 지금부터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언니뿐만 아니라 친아버지도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게 왜 난리가 났냐? 그냥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버지 인터뷰 사진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저 뒤에 하얀 메모 보이시나요? 벽에 붙어있는 메모 보이세요? 저거를 좀 클로즈업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 아버지 뒤에 하얀색 메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요코노 하나시와 신지루나 이렇게 적혀있어요. 요코노 하나시와 신지루나. 요코는 이 사람, 친언니.
하나씨 얘기 신지르나 믿지마. 그럼 이게 뭐야? 요코노 하나씨와 신지르나 요코의 말을 믿지마 라고 적혀있어요. 소름 끼쳤어 나 지금. 이렇게 막 울면서 동생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데 웃긴 게 아버지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인터뷰할 때 자기 등 뒤에다가 이런 메모를 붙이시고 인터뷰를 한 거야. 나 소름 끼쳐. 이런 메모를 붙이시고 인터뷰를 한 거야. 요코노 하나씨와 신지르나 요코의 말을 믿지마. 근데 아버지는 왜 인터뷰에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암호같이 신호같이 SOS 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그 일본 인터넷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굉장히 난리가 나요. 범인은 요코다. 범인은 이 여자의 친언니다. 분명 뭔가 있다. 아버지도 뒤에서 협박받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요코의 말을 믿지 마라는 건 마치 요코가 했던 모든 증언들을 전면 부정하는 그런 뜻인 거잖아. 이 여자 아버지의 메모, 과연 진실은 뭘까요? 아직도 아라시 마유미 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사건은 일본의 미해결 실종 사건이에요. 아라시 마유미 상은 돌아오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다 누구한테 나왔어? 다 이 요코라는 사람한테 나왔어. 친언니한테 나왔잖아. 전부 다. 특히 사건에 의문을 더해주는 그 수수께끼 메모. 그 남자와 사귀고 싶다, 배신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남자의 번호가 적혀있는 그 메모라든지, 그리고 뭐 A에 대한 그런 얘기들.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친언니 요코 입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왔어. 마유미의 부모님은 그 친언니 요코의 증언을 전혀 믿고 있지 않아. 신뢰하지 않고 있어. 그런데 단지 명확한 물증이 없는 거야. 정확한 증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 인터뷰 때 요코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던 거지.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따질 수는 없으니까 저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뭐 증거가 없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등 뒤에 메모를 붙여서 아버님의 이 마음을 대신 호소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실종 사건 있잖아. 이상한 메모. 그리고 계속 걸려오는 전화. 뭐 그 남자한테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 사건 좀 어디서 많이 본 사건 아니에요? 좀 비슷한 사건 있잖아. 그래서 항상 이 사건과 일본 사이트에서 연관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마쓰야마 히로미 실종 사건. 기묘한 이야기 중에 제가 또 다른 실종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이 마쓰야마 히로미 실종 사건과 이거 지금 이 아라시 마유미 상의 실종 사건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엮여서 나오는데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전 사건이 뭔지 짚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거는 저번 기니모한 이야기에서는 제가 안 가져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범인은 히토미 씨의 애인,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의 전 여자친구라고 보여지지만 이 전 여자친구가 알리바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체포당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히토미 씨의 메모, 일기장,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 있던 소지품, 그 무엇 하나도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차 외부에 악의로 쓰여진 글자가 남아있다는 점.
그 차 안에다가 물건을 다 놓고 내렸는데 거기에 그런 낙서가 그려 있는 거야. 뾰족한 걸로. 못난이 부스 바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 범죄가 아니라 진짜 누군가 원한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저지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히토미 씨와 히토미 씨의 애인, 그리고 히토미 씨의 애인의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 전 여자친구가 이 사건과 가장 가깝게 밀접되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게 가장 지배적으로 컸대요. 그 의견이. 분명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루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루머예요, 루머. 루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히토미 씨가 실종됐잖아. 그런데 이 실종되기 전에 그 애인의 전 여자친구, 이 전 여자친구가 사실은 야쿠자의 딸이었다라는 소문이 있대요. 야쿠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야쿠자니까 그 야쿠자가의 사주를 받고 살해되었다. 이런 얘기도 돌았대. 근데 아니 땡굴뜨기 연기는 안 난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히토미 씨가 실종된 후에 히토미 씨의 애인하고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사실은 이 히토미가 실종된 다음에 둘이 결혼해서 살고 있다 라는 소문도 돌았대요. 히토미가 없어진 다음에 결국에 그 남자가 자기 전 여자친구랑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소문도 돌았대.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대요. 그런데 여기서 히토미 씨의 애인이, 그러니까 히토미 씨의 애인, 결혼하려고 했던 이 남자가 이 히토미 씨가 실종되고 난 뒤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찾을 리가 없어요. 라고 했대요. 찾을 리가 없다. 찾을 리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대. 인터뷰에서. 그럼 얘도 무언가가 짚히는 게 있는 거지. 지금도 실종이 되고 나서 그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경찰하고 가족들은 히토미 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마스야마 히토미 씨는요, 1973년 2월 5일생이에요. 소띠죠. 그리고 만일 생존해 있다면 현재 나이는 43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2016년 6월 19일 날 우리 한국 프로그램 중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마츠야마 히토미 실종 사건과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 아라시 마유미상의 사건이 이상하게 이렇게 항상 같이 이렇게 엮인대요. 이 오컬트판에서 말이죠. 그래서 요코의 말을 믿지 마.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죠. 그 아버지가 처음에 남겨놨던 그 메모. 이 메모. 요코노 하나시와 신지르나. 이게 워낙 인상적이었는지 이게 사건 검색에도 실종자 아라시 마유미를 검색하는 것보다 마유미 아라시 마유미 이걸로 검색하는 것보다 요코노 하나시와 신지르나 이걸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일본 야오라든지 뭐 구글 사이트 들어가서 요코노 하나시와 신지르나 라는 거를 찾아보시면 실종된 당사자 이름보다 이걸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아버지는 자신의 친딸인 요코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느낌이 있었길래 자신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의 말을 믿지 말라고 방송에서 호소하셨던 걸까요? 그것도 당사자의 직접적인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런 메모로서 말이죠. 그리고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마유미상의 행방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자신의 딸 1년 3개월 된 딸을 두고 거기다가 출산이 임박한 그 몸으로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전단지가 있기는 한데 잘 안 나와 있어요. 연락처도 안 남아 있고 참 속상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사건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일본 미해결 실종 사건 두 번째.